자, 이제 하자. 수업하자. 자, 보세요. 자, 봅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잘 못했는데 제가 했던 아주 안 좋은 습관을 말해볼게.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선생님이 뭔가를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그래, 말하세요. 나는 적어놓은 다음에 나중에 공부해야겠다. 잡아봐. 이걸 필기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혼자 있을 때 해야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 여러분들 살아보니까 다음은 없어. 다음이란 게 없다고.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하루 종일 연수하고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연수하고 일요일 날 KTX 타고 딱 내려오니까 이미 8시더라고. 집에 들어와서 어영부영 하니까 바로 이날이야. 다음은 없어, 시간이. 봐봐. 그래서 지금 머리에 다 박아.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한번 다시 볼게. 내가 다시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애들은 집중하겠지만 이런 마음 돼야 돼. 내가 지금 하고 빨리 치운다. 여러분, 저 연수 들으면서 어떤 생각 있는지 아세요? 내 이 연수책 2번 다시 안 본다. 여러분, 연수하면 막 사진 찍거든, 사람들. 이거 막 좋은 내용 있으면 막 이제 아저씨 아줌마들 막 사진 찍는단 말이야. 저는 절대 안 찍어요. 왜요? 어차피 안 봐. 근데 이제 안 본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더 빡세게 보게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머리에 다 박아. 내가 다시 복습하는 거다. 보자. 그래, 니는 말해라. 난 필기할 때까지 기다린다. 절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영상 할 때 읽고 들어오라는 거 있죠? 그거 안 읽고 들어오면 하나도 소용없다. 자, 갑니다. 자, 예술과 윤리가 관계가 있냐 없냐가 제목이야. 알겠지? 얘들아, 제가 어제 연수에서 발표를 했는데 제 와이프가 보더니 너는 뭐 다 좋은데 목소리가 너무 좀 이렇게 아파 보인다는 거임.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좀 이제 복식 호흡을 할게요. 알겠지? 자, 이제 배로 이야기할게. 너무 노답인가요? 자, 보자. 자, 예술과 윤리가 관계가 있다는 애들도 있을 거고 없다는 애들도 있을 거야. 됐죠? 그럼 두 가지 입장이야. 예술 지상주의는 예술이 최고야죠. 그러면 예술과 윤리가 관계가 없다는 거임. 이 이름 자체가 도덕주의네.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임? 도덕이 중요하고 예술은 도덕을 위한 그냥 수단일 뿐이야.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얘는 없다. 오케이? 자, 읽어보자. 있다는 입장 6글자 읽어보자. 하나, 둘, 셋. 말을 해야 머리 남아. 밑에 관계가 있다. 무슨 주의? 도덕주의. 자, 근데 여기 예술지상주의 밑에 심미주의라고 돼 있죠. 자, 이게 왜 그렇냐면 2012 개정교육과정 이전 교육과정 교과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15 개정이고 여러분들이 재수생이 되면 2022 개정교육까지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물론 재수 재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제가 찍고 있는 저 영상과 제가 만들어낸 영상들이 재수생들 엄청 많이 보고 있어요. 좀 알고 있나요? 수많은 아이들이 Q&A를 카톡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지금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데 옷 타 있다고 카톡 왔던데 우리 친구들은 왜 발견을 못한 거예요? 지적인 덕 이렇게 적었던데 내가 지성적 덕, 지적인 덕 적어야 되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가자. 봐. 이 두 개 같은 뜻. 봐라. 요 두 개 같은 뜻이라고. 심미가 뭐냐면 아름다움을 살핀다라는 뜻이야. 이거 레오폴드 할 때도 나왔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자, 봐라. 예술과 윤리라고 문제를 내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예술을 한 글자로 뭐라고 말하냐면 미라고 해요. 미가 무슨 미야? 아름다운 미야. 그러면 앞으로 미라는 단어가 나오면 예술이군 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윤리라는 말도 너무 쉬워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선이라고 표현해요. 착할 선. 오케이? 또는 덕이라고 표현해. 자, 그럼 선이나 덕이 나오면 윤리입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 오케이? 가볼게. 미적가치. 뭐야? 예술이야, 윤리야? 예술이야. 알아먹어야 돼. 자, 이 두 개는 관련이 없네요. 됐지? 자, 그리고 밑에 보자. 예술을 위한 예술이래. 야, 이게 뭔 소리야? 얘들은 뭐를 위한 예술? 도덕을 위한 예술. 기억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미적가치만 중요하다. 순수라는 거에 매뉴얼이 있어.
순수라고 하면 반대 개념을 떠올리고 반대 개념이 빵 퍼센트. 자, 보자. 순수 예술의 반대말은 뭐야? 좋겠잖아. 뭐야? 윤리. 그럼 순수 예술로는 윤리가 0%. 이해되죠? 그래서 자율적으로 독창적으로 할게. 뭐 신경 안 쓰고 윤리를 신경 쓰지 않고 내 알아서 할게. 이해되지? 자, 그리고 보자. 예술을 도덕 정치 수단으로 취급하면 안 돼. 자, 그리고 얘들이 미를 강조하잖아. 미. 아름다운 걸 강조하잖아. 뭐가 아름다운 건데 했을 때 그 아름다움의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요? 형식이라고. 그래서 아름다운 비율, 몇 대 몇의 비율 이런 거 기억나죠? 몇 대 몇의 비율. 그리고 그림이면 비율이고 그게 음악이면 박자 같은 거 있죠. 그런 구성, 색조, 음률 같은 걸 형식이라고 한다.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형식의 반대말이 뭐였는지 기억나나? 오, 그렇지. 떠올라야 돼. 자, 그리고 한계는 바로 도덕주의 장점이야. 사회를 신경 안 쓴다는 게 한계점이에요. 그리고 도덕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비윤리적인 것도 얘들은 해도 되죠. 왜? 그런 거 신경 써, 안 써? 안 쓰잖아. 이해되시죠? 와일드 스핑건 했고요. 특히 스핑건이 했던 중요한 말이 있었어요. 기억나야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야, 예술과 윤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딴 건 상관없어. 만약에 상관이 있다면 정삼각형은 윤리적인 거고 이등변 삼각형은 비윤리적인 거야 하면서 도덕주의를 비꼰 거야. 누가? 얘가. 그 문장 책이 있어요. 자, 내려갑니다. 자, 도덕주의 한번 보겠습니다. 도덕주의는 덕이라고 해도 알아먹어야 돼. 덕과 미는 관련이 있고 누가 누구보다 더 중요한 거야? 도덕이 미술보다 더 우위에 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예술은 인간의 올바른 도덕을 위해서 필요하다. 도덕성에 어긋난 예술은 규제돼야 된다. 이거 별표 쳐져 있죠?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 너희 생각을 해봐. 만약에 문제가 나왔어. 도덕주의 학자가 나오고 이 사람이 말한 주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놓고 답이 이거라고 생각해봐. 너희 체크할 수 있겠나? 쉽지 않을걸? 무슨 단어가 거슬리는데? 규제란 단어가 거슬리잖아. 근데 도덕주의는 규제를 해야 돼. 예술지상주의는 규제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밑에 보자. 참여예술론 한 번만 더 볼게. 갑자기 뭘 참여하는데? 자, 봐. 이거 설명했지? 그림 기억나죠? 사회에 참여해야 돼. 왜 사회에 참여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거 내가 스페인 내전에 전쟁 이야기해줬죠? 전쟁에 잔혹한 걸 그렸잖아. 그렸지. 그럼 봐봐. 이걸 보면 사람들이 뭔 생각해? 아, 전쟁은 정말 안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전쟁은 도덕적인 거야? 비도덕적인 거야? 비도덕적인 거지. 여러분 이걸 보는 사람은 전쟁을 반대하겠어요? 찬성하겠어요? 반대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그림 작품을 통해 사회를 도덕적으로 바꾸는 거라고. 알겠죠? 이걸 보면서 미친 도덕 나와서 전쟁해야지 재밌겠다. 이럴 수 없잖아. 물론 이게 실제로 그림을 봐야 되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좀 감흥이 없을 수 있지만 제가 나중에 통일 수업할 때 좀 충격적인 걸 보여드릴게요. 한번 나중에 다다음 시간 정도 될 거야. 하여튼 볼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해 보면 사회에 참여해서 사회를 무슨 적으로 바꿔라? 도덕적, 비도덕적? 도덕적으로 바꿔라. 이해되지? 그래서 사회에 영향을 끼쳐라. 그래서 내용인 거야. 무슨 내용을 담아야 되는 거임. 이해되세요? 쟤는 무슨 내용을 담았어요? 전쟁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을 담은 거라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그런 내용을 위한 뭐다? 수단이다. 여기도 별표 쳐. 빨간색으로 별표 치세요.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답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알아야 돼. 알겠지? 자, 예술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죠. 뭘로부터? 사회나 도덕으로부터 자율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침해할 수 있다. 자, 그래 볼게. 자, 보자. 뭐의 대표자? 무슨 주의야? 지금 2번. 도덕주의의 대표자다. 자, 볼게요. 플라톤. 예술의 존재 이유는 도덕인데 한 글자로 뭐라고 표현했어? 또 뭐라고 표현했어? 덕. 이해되지? 자, 그리고 그래서 예술 작품이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 자, 논리 테트리스를 할 거야. 테트리스 알죠? 테트리스 잘 따라와야 돼. 하나도 놓치면 안 돼. 잡아봐. 플라톤은 도덕적인 것이 예술 작품에 담겨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야. 자, 여기서 출발해 볼게. 그럼 도덕적인 게 뭔데? 플라톤한테 도덕적인 건 이데아. 도덕적인 거 또는 뭐 선한 거가 이데아야. 요거 배웠지?
그래서 앞에 게 안 되면 뒤에 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봐라. 덕이 뭔데요? 도덕적인 거.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서 윤사에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 요거를 잘 해야 다음 학기에 시간 아낀다고. 자, 예술 작품에 도덕적인 걸 실어야 돼요. 두 번째, 덕이 뭔데? 도덕적인 게 뭔데? 착한 게 뭔데? 뭔데야? 이데야. 여기까지 따라왔지? 자, 세 번째 가볼게. 그러면 예술 작품에 착한 이데아를 넣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 이데아는 이상세계. 예술 작품은 어느 세계에 있어요? 현실 세계. 여러분, 이게 대답이 명확하게 안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 윤사에서 이제 시작할 거야. 이걸 천천히 시작할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자, 예술 작품은 현실 세계인데 이거는 무슨 세계야? 이데아 세계에 있는 거잖아, 이상 세계에. 그러니까 세계가 다르죠. 그러니까 뭐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임? 뺏기라고 하는 거야. 그럼 100% 뺏길 수 있는 건 있어, 없어? 없는 거임. 뭐 90%, 80% 있겠지만 100% 뺏길 수는 없다. 자, 그럼 1번 예술이 도덕이 있어야 된다. 2번 착한 건 이데아다. 3번 이데아와 예술이 다른 세계에 있기 때문에 뭐 해야 한다? 뺏겨야 된다. 이해되시죠? 자, 네 번째 가볼게. 자, 우리 왜 뺏겨야 되는데? 착해지고 도덕적이게 되기 위해서. 여기까지 기억나죠? 자, 그러면 플라톤, 이게 복습이 잘 돼 있어야 돼. 플라톤의 덕이 뭔데? 사주덕. 뭐야? 지혜, 용기, 절제, 정의. 기억나나? 자, 근데 사실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뭐였어? 정의만 있으면 다 있는 거지. 자, 근데 정의의 덕을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조화라고 표현했어요. 그래 보자. 이데아를 모방하면 착해집니다를 뭐라고 표현했는데, 이데아를 모방하면 정의의 덕이 생깁니다. 그걸 뭐라고 해놨는데, 이데아를 모방하면 영혼이 뭐 됩니다? 조화됩니다. 따라올 수 있겠나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야 하는데 한 번만이라도 놓치면 안 돼.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 착해지려고 도덕적이 되려고 예술하는 겁니다. 착한 게 뭐죠? 이데아. 이데아는 현실에 없어요. 예술은 현실에 있죠. 그래서 뭐 합니다? 베낍니다. 이걸 열심히 베끼면 착해진대.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정의의 덕을 갖춥니다. 그걸 또 뭐라고 표현한다고? 영혼이 조화됩니다. 따라올 수 있겠지? 이렇게 해야 플라톤 문제 과감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술 파트에서 생각보다 쉽게 안 나와. 알겠지? 자,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질서가 먼저 필기했지? 영혼의 질서가 뭔데? 이성, 기계, 욕구 중에 누가 대장이야? 이성이 대장이고 나머지 애들은 명령을 들어야 되죠. 그게 질서 있는 거라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갑자기 지진이 났어. 그럼 내가 야 행동 뭐 요령을 막 말했어. 여러분 근데 갑자기 주연이가 너 싫은데 하고 나갔어. 거의 질서가 없는 거잖아. 맞지? 이성의 명령을 나머지 애 따르는 게 질서다. 알겠죠? 그래서 무질서하거나 리더미나 운유라에서는 예쁜 게 있어 없어? 없는 거임. 질서 잘 지켜야지 절제든 정의든 나오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도덕 기준에 따라 선별된, 뭐라고도 규칙 수 있어? 규제된 작품을 통해 영혼의 조화, 질서를 깨닫고 뭐 좋은 품성과 사고를 기를 수 있다. 이해되시죠? 자, 톨스토이 한번 이야기했어. 톨스토이 뭐였냐면 감동적인 일화. 그래서 톨스토이 단편선이야. 단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나도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그 따뜻한 마음이 뭐 된다고요? 공감, 감염된다. 이것도 했어요. 넘어갑니다. 자, 칸트 중요합니다. 얘들 혹시 우리 필기가 어디까지 돼 있을까? 아, 여기까지 됐네. 오케이, 자, 간다. 집중. 칸트는 그냥 칸트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술지상주의도 아니고 도덕주의도 아니에요. 자, 그 이유는 두 가지 특징이 다 있기 때문이야. 선과 미는 독립적이다. 무슨 주의야? 배운 대로 말해. 예술, 지상주의야. 근데 형식이 비슷하대. 그래서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래. 자, 이게 뭔 말이야?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다가 뭐야? 비둘기를 보면 평화가 떠오르죠? 맞잖아. 그럼 이건 뭐야? 미는 도덕의 상징이면 아름다운 걸 보면 뭐가 떠올라? 착한 게 떠올라? 나쁜 게 떠올라? 착한 게 떠오른다는 거야. 왜요? 이런 형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요거는 몰라도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이미 한번 설명했는데 날아가면 그냥 내비둬. 그리고 예술 작품을 체험하면 착해진대. 이건 무슨 주의야? 도덕주의잖아. 그 얘는 입장이 둘 다 있죠. 그러니까 분류 안 하는 거라고. 이거 세 개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유교 보자. 예와 악은 같이 써야 된다는 말을 공자가 처음으로 했어. 그럼 당연히 맹자랑 순자는
동이겠죠. 왜? 얘 둘이는 뭐니까? 제자니까. 예와 악은 같이 쓴다고 해서 뭐라고 설명했어? 졸업식이라는 예의 있는 자리에는 항상 음악이 있죠. 맞잖아. 교과 부르죠. 졸업생 선배를 위한 노래 부르죠. 노래가 항상 나와. 신입생 입학식에도 나오죠. 여러분, 예의를 갖춘 자리에서 항상 음악이 나와. 그래서 군대에서도 예의를 갖춘 자리에서 항상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군악대가 있다고. 여기까지 기억나나? 근데 왜 같이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내가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내가 친한 동생도 많고 친한 친구도 많지만 친한 형이 별로 없다 그랬잖아. 그 왜 그러냐면 난 예의만 잘 지켜요. 그냥 막 장난도 치고 예의도 지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예의만 잘 지키니까 좀 관계가 어때요? 딱딱한 거예요. 그 예의의 형식, 예의의 특징이야. 관계가 좀 뻘쭘하잖아. 그러니까 뭐랑 같이 하라는 거야? 음악이랑 같이 하라고. 얘들 음악 하면 술이야. 술 음악 같이 먹으면서 좀 회포도 풀고 어깨동무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조화되는 거라고. 그래서 얘와 악을 같이 하는 거야. 얘만 따지면 너무 뻘쭘하니까 음악이랑 해서 좀 풀어라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보자. 음악은 서로 조화하게 해주는 거야. 오케이? 조화. 이해되시죠? 자, 그래 볼게. 공자, 맹자는 음악이 네 착한 본성, 나쁜 본성. 착한 본성을 유지하게 해준대. 그럼 음악이 뭘 없애주는 거예요? 사욕을 없애준다. 자, 근데 순자 그렇게 말 안 하겠지. 순자는 본성이 나쁘니까 음악이 네 본성을 뭐 해준대? 바꾸어준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정약용 했고요. 요거 하다 말았네. 자, 필기해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12번에) 오케이. 자, 필기해 볼게요. 묵자 밑에 뭐라고 적었어? 겸해교리. 얘들아, 겸해교리가 무슨 뜻이었냐면 겸해가 차별 있는 사랑이야, 차별 없는 사랑이야? 차별이 없는 사랑이야. 그것이 서로에게 뭐가 된다고요? 이득이 된다고. 내가 그 이야기할 때 뭐 이야기했죠? 병자호란 이야기했어요. 병자호란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여러분 봐봐. 우리가 병자호란은 명나라랑 청나라라는 두 나라를 똑같이 대우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명나라를 사랑하는데 청나라도 사랑했으면 전쟁이 안 났을 거야. 그게 광해군이었잖아. 근데 인조로 바뀌면서 명나라만 사랑하고 청나라 너희는 오랑캐 새끼들 심지어 한번 쳐들어왔는데 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청나라가 그때 대국이었거든. 지금 미국이라고, 트럼프라고. 근데 거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되는데 그 행사에 참여했는데 전부 다 절을 하면서 인사했는데 우리 사실 두 명 병시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청나라가 여기 왜 인사하네? 그러니까 나는 오랑캐한테 인사 안 할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인사를 해. 기회를 줄게. 너희 사신이잖아. 했는데 끝까지 안 했어요. 그 다구를 밟혔어요. 실제로 다구를 밟혔어. 이렇게. 그 밟혔어. 근데 청나라가 또 용서하는 기회를 줬어.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봐줄게. 사과를 또 안 했네? 그래서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등신이면 나라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라고.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봐. 명나라랑 청나라를 똑같이 사랑하지 않고 차별하는 사랑을 했죠. 전쟁은 이익이야, 손해야? 손해잖아. 그러니까 손해가 된다고. 왜 이야기했는지 알겠죠? 묵자가 있었을 땐 전쟁통이었어요. 그래서 차별 없는 사랑을 해야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말이 이해되죠? 돼, 안 돼? 되지? 자, 그래서 겸해교리다. 한번 읽어봐. 뭐, 겸해교리. 오케이. 자, 근데 이 사람은 그 리에 동그라미 쳐봐. 리에. 리가 뭐야? 이기죠. 그래서 이 사람 동양의 공리주의자라 그래요. 근데 봐봐. 비악이 뭐야? 악이 뭐야? 음악이야. 비는 뭐야? 아니라는 뜻이야. 그러면 음악은 아니올시다 하는 게 비악이야. 왜 음악은 하지 말라 했냐면 이유가 뭘까요? 이익이 안 되니까. 이해되지? 자, 그래서 옆에 적어볼게. 아예 아무것도 안 적었나요? 오케이, 제가 적어볼게. 자, 음악은 즐겁기는 하지만 즐겁기는 하대. 자, 즐겁기는 한데 다음 말이 뭐냐면 백성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여러분 요거 이해되시죠?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장난질을 어디서 하냐면 저 초록색에서 장난질을 해요. 문제 어떻게 더럽게 내게? 즐겁지도 않고 이익도 안 되지롱 이러는 거임. 진짜 더럽다 맞지? 그럼 뭐야? 즐겁긴 한 거야. 하지만 도움이 안 된다. 자, 왜 도움이 안 되는지 밑에 볼게. 음악이 해악이래. 해악은 얘한테 악은 이익이 안 되는 게 악이야. 공리주의랑 똑같아. 악기 제조하는데 돈이 많이 들죠. 음악 하시는 분들 너무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음악 악기가 비싸잖아요. 제가 소질 없으니 제 자식도 없겠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혹시나 무슨 이게 뭐 악기를 들고 오면서 아빠 나 소질을 발견했어 이러면 아, 미친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아. 자, 봐. 악기가 비싸지. 이익이 안 돼. 악곡을 연주할 때 이 당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 알죠? 같이 하는 거. 악곡을 감상하는데 시간이 너무 버려진다. 현대에서는 전혀 안 먹히겠죠. 맞죠? 요즘엔 다 그냥 귀에 꽂고 듣잖아요. 맞지? 여튼 이런 생각을 했다. 이해되시죠? 자, 밑에 볼게. 예악, 비악. 예악은 공자, 얘는 묵자. 오케이? 위에서 했죠? 음악의 가치는 사회적 효과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건 무슨 점? 공통점. 헐, 미친. 리얼리야? 자, 고생했어요. 네.